비용이 가장 크다. 맞죠? 생산요소 투입량이 한 단위 증가될 때 추가되는 생산 비용. 한 단위 뭐 할 때 추가되는 생산 비용 뭡니까? 한 개 비용이죠. 한 개 비용은 항상 3으로 일정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요소 투입량이 2단위에서 3단위로 증가할 때, 2단위에서 3단위로 이렇게 증가할 때 추가되는 판매 수입은 6만 원이죠. 그죠? 3만 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4번 갈까요? 자, 일로 와봐요. 자, 우리 간만에 저쪽으로 처음부터 써보자. 알겠습니까? 자, 일로 와봐요. 자, 4번에 들어갈까요? 보이지? 오케이. 자, 4번에 들어갑니다. 4번에 보면 제빵용 효모, 선생님 문제 풀다가 깜짝 놀랐어요. 호모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자, 제빵용 효모 시장입니다. 자, 봐봐. 제빵용 효모 시장이야. 자, 그러면 항상 시장이 뭔지를 잘 파악할 것. 선생님 얘기했죠? 자, 그런데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밀가루하고 요 제빵용 효모는 무슨 관계에 있냐? 그것만 알면 끝나죠. 그죠? 자, 무슨 관계 있습니까? 밀가루를 발효시켜가지고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죠? 그 발효시키는 게 바로 제빵용 효모잖아. 그치? 둘 다 뭘 만드는데? 빵을 만드는데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효모만 있는데 밀가루가 없어. 좋다는 거죠. 그죠? 밀가루만 있는데 효모가 없어. 좋다는 거죠. 그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그렇죠. 함께 있을 때 효용을 증가시키는 보완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비싼 건데. 자, 보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밀가루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밀가루가 비싸지면 밀가루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고 제빵용 효모의 수요도 감소하게 되죠. 그럼 수요 감소입니다. 그러면 제빵용 효모 시장에 제빵용 효모의 PQ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돼 있었으면 수요가 감소했죠. 얘는 수요량 감소, 얘는 수요 감소. 자, 그러면 D다시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알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뭐하고? 그렇죠. 가격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뭐죠? 감소하게 되고 총 판매 수입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5번 들어갑시다. 자, 5번. 자, 여러분들 5번 문제 쌤이 나온다고 몇 번이고 여러분들 파이널이나 또는 뭡니까? 문제풀이 보면 이거 중요하다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지문 자체가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돌려보세요. 자, 5번을 봐봐요. 5번의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GDP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GDP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정부 지출, 그 다음에 빠져있고 순수출 소비되어 있어요. 그죠? 그 빠져있는 이 볼이 뭘까요? 그렇죠? 민간 투자가 되겠죠. 자, 봐봐. 이거 기억나죠? 자, 생산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이 항상 일정한다. 그러면 생산 국민소득이 GDP라면 그죠? 이것을 분배적 측면에서 측정한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합과 지출적 측면에서 측정한 뭡니까?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항상 크기가 같다고 돼 있죠? 그게 바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민간 투자가 돼 있고요.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예리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GMP를 이렇게 또 국민소득을 이렇게 분배적 측면에서 측정을 했네요. 그러면 이자, 임금, 지대, 이윤인데 빠져있는 게 디귿, 여기에 임금이 빠져있네요. 여기 이제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갈까요? 자, 1번.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는 기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니? 수업할 때. 잘 들어봐봐. 야, 내가 그때 있잖아. 여기 100만원짜리 말이니까 외국 시계, 그죠? 100만원짜리 시계를 내가 백화점 가서 샀어요. 그럼 민간 소비가 늘어 안 늘어? 는다 그랬잖아. 민간 소비가 100 늘지만 순수출에서 마이너스 100이 빠지기 때문에 총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억나지?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소비라고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시계를 한 개 사면 소비가 플러스 100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순수출이 있죠. 순수출은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니까 수입된 거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수입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민간 소비를 증가시킨다. 단 GDP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몇 번 얘기했어. 그러면
소비는 플러스 100되지만 수출에서 마이너스 100이 되기 때문에 요 전체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민간 소비는 증가시킨다라고 꼭 외워두라고 했지.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면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는 기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포함되죠.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볼까요? 가게가 금을 구입하는 행위는 니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강조했잖아요. 파이널 보세요. 주식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자, 금에 투자했다, 주식에 투자했다. 이딴 거는 경제에서 말하는 투자가 아니야. 경제에서 말하는 투자는 자본주의 증가를 통해서 생산에 쓰일 때 그게 투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계 설비를 구입했다. 이런 게 투자란 말이야. 알겠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와 경제에서 말하는 투자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겁니다. 그건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해외에서 일하는 각국 국민에 지급된 임금은 해외에서 일하는 각국 국민이니까 국적을 기준으로 GNP에 들어가니까 디귿에 포함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GDP 합과 GNP 합은 일치하겠죠. 그죠? 세계 모든 나라 다 하면은 그 나라 안에서 번 돈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나라가 외국에서 예를 들면 그 나라가 외국에서 번 돈이 그 나라의 GDP에 잡히겠고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그 나라의 GNP에 잡히니까 그걸 합해버리면 갇혀버리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생산 증가는 각국의 GDP를 증가시킨다. 당연하죠. 오케이. 다음 몇 번? 1번.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의 답이 1번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수능 문제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2010년도 수능 문제가 나온 이후로 수로 EBS에서나 또는 다른 기출문제에서 꾸준히 강조해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 지문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얼만큼 유용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2009년도 수능 문제가 기출된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형태는 틀리지만.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케이스가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까지 했죠. 외국 재화에 대한, 다시 말하면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 이것은 GDP에 들어가지 않잖아. 왜? 국내에서 생산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수치적으로는 민간 소비에 플러스 100, 수출에서 마이너스 100, 총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될까요? 6번.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6번을 보시면, 6번은 상당히 이제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6번을 보시면, 자, 빈칸에 들어갈 게 뭡니까?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입니다. 그렇죠? 시장 실패는 뭐 있습니까?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여러분들 흔히 도구의 공정 이렇게 외웠던 거죠. 자, 1번 볼까요? 담합하여 일정 수를 동결한다. 독과점이죠? 시장 실패.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 공공재 부족. 그 다음에 4번에 긍정적 외부 효과니까 외부 경제. 5번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니까 외부 불경제.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시장 실패지만 3번에 보면 노동 시간은 같지만 생산성이 달라. 다시 말하면 똑같이 노동자가 일했는데 이 사람은 더 열심히 일했어. 그 사람에게는 임금을 더 주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새끼에게는 생산성이 낮은 새끼에게는 임금을 더 줬다. 이게 시장 실패야? 아니죠. 시장의 원리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여러분들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린 분들은 없겠죠? 오케이. 자, 7번 들어갈까요? 자, 7번 문제 선생님이 바로 직전까지 강조했습니다. 환율 문제가 가치, 평가, 절상, 절하는 가치 문제로 나오고 돈이 4개 이상이 되면 절상 순서나 절하 순서를 정해놓고 보면 끝난다 그랬지. 바로 나왔잖아. 근데 봐봐. 지금 달러화 대비 절상률이야. 달러화 대비 절상률이 여러분들 지문으로 자료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치 문제로 나왔고 달러와 대비 가치가 얼마큼 올랐나 떨어지나 나왔고 돈이 졸라 많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절상 순서를 정하면 된다 그랬죠. 바로 시킨 대로 하면 돼. 절상 순서를 바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절상된 게 뭐죠? 가장 많이 가치가 오른 게 뭡니까? 나와 있죠. 호주 달러죠. 그러면 호주 달러가 1등. 그 다음에 2등은 뭡니까? 유로화죠. 유로화가 2등. 3등은 뭐예요? 3등이 뭐냐? 5.1% 원이네요. 자, 한국의 원이 3등. 4등이 뭐죠? 위안화네. 위안화가 4등. 그 다음에 5등이 뭡니까? N이고요. 그 다음에 N이고 그 다음에 맨 꼴찌가 달러죠. 달러와 대비 전부 다 절상됐기 때문에 달러가 가장 가치가 낮겠죠.
그 전보다 가치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상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 푸시면 끝나요.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1번 보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미국 얘기입니다. 자, 미국이 어디 있니? 여기 있죠. 미국 돈은 모든 나라의 돈에 대해서 가치가 절하됐죠. 응? 그러면 달러 입장에서 가치 절하는 뭡니까? 달러 입장에서 환율 상승이죠. 됐지? 환율 상승, 수출 증가. 외웠죠? 오케이. 그겁니다. 그러면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거 아니라 개선될 가능성이 크죠. 아하, 얘들아, 봐봐. 내가 항상 이렇게 말했잖아.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에서 이 앞에 게 자국이니까 환율은 자국화폐로 표시한다. 자국화폐로 표시된 외화의 가격, 그게 환율이다. 그러면 1달러가 얼마였다? 예를 들면 1달러가 1,000원이었다. 환율은 이렇게 자국화폐로 표시하고 1,000원에서 예를 들면 2,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원 입장에서 환율 상승, 원 입장에서 평가 절하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달러와 입장에서 평가 절하됐으니까 달러와 입장에서 환율 상승, 환율 상승, 가격 경쟁의 생명, 수출 증가. 들었습니다. 2번. 자녀를 미국으로 보낸 한국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이거 잘 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겠니? 중국으로 보낸 한국에. 그러면 누구야? 요 위안화하고 누구로 보면 되지? 위안화하고 원을 보면 되죠. 끝났네. 그러면 원 입장에서 위안화에 대해서 평가 절상. 그럼 원 입장에서 환율 하락. 환율 하락되면 예를 들면 1위안 1,000원 하다가 알겠습니까? 1위안 500원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유학 보낸 부모는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죠. 이런 식으로 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상품은 일본 상품과 비교해 미국 시장에서. 오케이.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누구? 한국 상품과 어느 나라 상품? 일본 상품이죠. 오케이.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평가 절상됐고 엔도 평가 절상됐는데 한국이 더 절상됐죠. 더 절상됐다는 얘기는 한국이 더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고 수출이 안 되겠죠. 오케이. 근데 가격 경쟁이 높아질 거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미국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하는 것보다 호주 여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봐봐. 자, 이거. 자, 그러면 누가? 미국 애가 한국 여행을 하는 것과 호주 여행을 하는 것을 물어봤어. 그지? 그거 끝났네. 달러에 대비 호주가 절상이 더 됐죠. 그러면 달러 입장에서는 환율이 더 많이 올랐죠. 절하됐잖아. 호주 돈에 대해서 달러가 원에 대해서보다 달러가 더 많이 절하됐죠. 호주에 대해서. 그 더 많이 절하됐으니까 더 많이 환율이 올랐죠. 환율이 오르면 호주 여행 갈 때 더 많은 부담이 들겠죠. 오케이. 그래서 호주 여행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틀렸습니다. 5번. 독일로부터 기계 부품을 미국 달러로 수입하는 한국 기업. 아, 이것도 잘 봐. 독일로부터 미국 달러로 수입해. 그 독일은 유로화 쓰죠. 그 다음에 달러로 수입해. 그게 둘의 관계잖아요. 그치? 그러면 독일로부터 달러로 수입해. 그치? 그러면 달러가 유로화에 대해서 평가 절하됐죠. 그러면 달러 입장에서 환율 상승이죠. 그러면 달러 입장에서 환율 상승됐다는 얘기는 달러, 유로화 환율이 상승됐다는 얘기는 1유로가 1달러 하다가 뭐 됐다는 얘기야? 뭐 2달러 됐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1유로짜리 독일산 제품을 수입할 때 옛날에 1달러 결제는 이걸 하니까 지금은 2달러 필요하니까 더 많이 생산비가 높아진 결과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 뭐가 어려워?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푸는 방법 잘 봐두시고 항상 이렇게 풀면 됩니다. 모르시면 이렇게 적으시면 끝나요. 됐죠? 오케이. 자, 8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실업이 있잖아요. 실업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렇죠.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9번에 보시면 9번에 2번과 3번 질문 정확히 선생님이 파이널 때 제가 직접 쳐냈던 질문이에요. 그죠? 또 자랑이네. 진짜요. 아, 봐봐. 그래서 8번 문제와 9번 문제를 보시면 연계 문제인데 자, 보세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8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위로 보면, 자, A가 돼 있고요. 여기가 취업자가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만큼이 뭐라 돼 있어요? 자, C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만큼이 이제 B가 돼 있고, 됐죠? 됐죠? 오케이. 뭐 좀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15세 이상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났네요. 자,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아니면 A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실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업자와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죠. 경제활동인구. 범위를 잘 기억하라 했어. 그럼 B는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15세 이상은 노동 가능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잘 봐.